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4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인년 임진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월령이 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간이 태어난 환경 또는 배경과 같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할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일간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음화인 정화는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등촉지화에 비유를 많이 하죠. 등촉지화. 쉽게 말하면 이제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촛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연료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인성인 간목 정인이죠. 정인인 간목 정도 있으면은 사시사철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화일간이 간목을 얻으면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가을도 겨울도 정화일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처럼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환경이 됐던 간에 자신의 불꽃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등대 같은 개념이죠. 등대는 망망대해의 바다에 홀로 켜져 있는 불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화일간들이 뭐가 봉사정신 또는 희생정신이 좀 많다. 좀 외롭다. 그런 일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일간이다. 참고로 양화인 병화도 있습니다. 병화는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하죠? 얘는 병화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지화에 비유를 많이 하죠. 둘 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병화는 태양이 되는 것이고 정화는 달이라든가 별빛이 되는 것이다.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태양지화인 병화는 어떻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병화와 정화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병화가 양화이기 때문에 맹렬하고 강하고 그런 기세는 있지만은 정화가 또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만큼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화인 경우에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열기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간이 화인 경우에는 어떻다?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본다. 그래서 정화일간이든 병화일간이든 일간이 화일 때 일간이 왕하면 뭐 한다? 임주로서 빛을 보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화일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월령을 봤으니까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양음화인 정화가 양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상관격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상관격 앞에다가 진자를 붙입니다. 진상관격. 더해서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앞에 화는 일간이 되는 것이고 뒤에 토는 상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목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수고 상관이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개수일간이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거나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수목 진상관격,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뭐라 그런다? 상관 폐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격을 논할 때 지장간 진토 안에는 을목, 개수,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초기인 을목이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인성이죠.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편관격이 되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에는 상관격, 편인격, 편관격 또는 칠살격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을목하고 개수가 두 개가 투출됐다 그러면 을목보다는 개수가 우선하는 것이고 개수하고 무토가 투출됐다 그러면 무토가 우선하는 것이다. 초기보다는 중기가,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한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자, 진월의 정화가 화토 진상관격 일간이 약한 그런 상황에서 일지에서 무엇을 받냐? 사화를 얻었습니다. 녹을 얻어서 정사일주. 물론 이것이 뭐다? 간여, 지동은 돼서 안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약할 때 간여, 지동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더해서 연지에서 이제 인목을 얻어서 인성의 생조까지 얻게 되면은 진월의 정화가 인비의 조력을 얻죠. 오히려 신강사주가 되는 것이다. 더하여 병화까지 연간에 투출을 하게 되니 진월의 정화가 약하지 않고 매우 강해져 버렸다. 이런 경우는 뭐 한다 했습니까? 임수로서 수보 양광을 하고 뜨거워지는 조열해질 수 있는 그런 열기를 식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보게 되면 임수 투출, 정관인 임수가 투출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고 빛을 보강하는 길신으로 작용해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 일간인 정화와 뭐한다? 정임합, 탐합을 하게 되니 임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탐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참 좋은 국세였을 것인데 위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월생, 화토 진상관격, 일간이 약하고 상관형에서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그런 구조가 돼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했지만 일지에서 사화를 봐서 뿌리를 얻고 연지에서 인목을 얻어서 생조를 받게 되니 정화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병화까지 천간에 투출하게 되니 오히려 신강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임수가 보강하고 임수가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간 정화하고 서로 탐합하게 되니 약간의 탁기가 생기게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하고 탐합을 하지만 자수를 얻었습니다. 경금이 다시 생수를 하죠. 물론 이건 탐합이 되기 때문에 임수는 작용을 크게 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도 다시 수를 얻은 것만큼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물론 임수였으면 좀 더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임수가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민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신축시의 습토를 하나 더 얻었죠. 그래서 뜨거운 열기 정도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다. 진토하고 축토 두 개 있으면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화치승용이라고 해서 화가 왕하면 승용, 용을 타라라고 했는데 축토까지 있고 신금이 수를 생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이렇게 조열한 그런 구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정관에 투출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는 다시 인목을 얻어서 다시 목화가 세력을 얻는 상태에서 정화를 사이에 두고 임수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이건 쟁합이 됩니다. 쟁합. 그래서 이것도 기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 계묘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묘목이죠. 어차피 인성이긴 한데 개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정화하고 임서가 이걸 합의되지 않습니다. 단 7살 투출되는 것을 뭐 좋아할 리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거 계묘시도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기는 좀 곤란한 생시가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습토 하나를 얻었고 역시나 탐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습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화가 좀 왕하더라도 어느 정도 치열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갑신대운 때 인신충이 될 것 같지만 사신합이 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인사신 사명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크게 의미 있는 형은 아니다. 축술 및 사명도 크게 의미가 되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갑신대운이 오게 되면은 사신 합의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고 인사신 사명의 폐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무술대운 때가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나머지 그다음에 이 대운 있잖아요. 기해대운 때 사해충 될 것 같지만 이때는 또 인해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사해충은 되지 않는다. 갑진시는 그래도 습토 두 개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을사병호 정미시는 이거는 너무 조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운 금순을 가더라도 이거는 좀 좀 조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을사병호 정미시는 좀 선택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되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관, 경관, 사신 합수해서 임수가 세력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무토상관이 정관 임수를 파하게 되죠. 상관경관이 됩니다. 상관견관이라고 표현하죠. 기우시는 기토타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또 곤란한 생시가 되겠다.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뭐 경자시라든가 신축시라든가 또는 아까 말했던 진토를 얻은 그런 것으로 봐서 갑진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역시나 병수울 때부터 진술충 되는 걸 살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명의 경우 뭐 을사 병호 정미시를 찾게 되면은 신묘 경인대운 때 수가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기축도 마찬가지로 축토이기 때문에 수기가 부족한 거고요. 병술대운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튼튼하고 수기가 좀 부족한데 정염합까지 탐합하고 있는 것까지 살펴서 생시를 곧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